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슈퍼 화요일 다음 날인 6일 경선에서 하차할 예정이라고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본선 체제로 조기에 전환됐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중도 하차는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 하루 뒤에 이뤄진 것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습니다. 대신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확보에 근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공화당 및 무당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 측 캠프는 슈퍼 화요일 경선 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그의 거취 문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한 뒤 여전히 많은 공화당 경선 투표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결은 단지 우리가 단결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언급, 중도 사퇴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직접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유세 등 공개석상에서마다 헤일리 전 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헤일리 전 대사에게 손을 내밀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 완승 직후 연설에서 이전 승리 연설들과는 달리 헤일리 전 대사를 조롱하지 않았고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15일에서 18일 미러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통령 인선 등 본선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이 5일 대규모 접속 장애 문제를 겪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둔 인터넷 모니터링 회사 넷플릭스는 X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트레드 등 메타의 서비스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로그인과 관련한 접속 중단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중단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다운디렉터도 페이스북 기준으로 서부 시간 이날 오전 7시경부터 약 55만 명이 접속 중단을 겪었다고 알렸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레드 이용자의 장애 신고 건수도 각각 9만 2천 명과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접속 장애는 미국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도 보고됐습니다. 불통 사태는 약 2시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은 접속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총 17개 주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 선거 날이라는 점에서 접속 장애에 대해 연방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 화요일 투표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5일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06% 상승한 6만 9,115달러를 기록하며 6만 9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2021년 11월에 세웠던 최고가 6만 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6만 8,800달러 선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이후 하락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나 6만 9,300달러대까지 치솟은 뒤 곧바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4,000달러 가까이 급락한 6만 5,3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이후 160% 급등했고 지난 2월에만 4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테라 루나 사태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16,000달러대까지 급락했던 2022년 11월 대비 4배 수준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연방규제당국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당국의 제동으로 경쟁사인 스프릿 항공과의 인수합병을 포기했습니다.
제트블루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프릿과의 합병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애나 게러티 제트블루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합병 계약을 종료하는 게 양사의 최적의 길이라고 상호 합의했다며 합병 계약 종료를 위해선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병 마감 시한은 7월 24일까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트블루와 스프릿의 합병 계약 종료는 양사의 합병이 법원 결정으로 저지된 뒤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달 1월 제트블루와 스프릿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의 손해를 끼치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이후 제트블루와 스프릿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합병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진 바 있습니다. 앞서 제트블루는 지난 2022년 7월 스프릿 항공을 3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정보기술 IT 업계에서 AI 관련 일자리는 늘어나고 나머지 분야 일자리는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대의 AI 일자리 연구에 따르면 올해 1월 AI 업무와 관련한 채용 공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시장이 위축됐던 2022년 12월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IT 분야 전체 채용 공고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2022년 후반 챗GPT가 출시된 이후 일어난 AI 열풍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로버트 스미스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챗GPT 이전에도 기계학습 엔지니어와 데이터 전문가들은 존재했다며 챗GPT가 등장하면서 업계가 제품 등에 AI를 내장하는 법에 눈을 뜨면서 관련 직종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채용 동향과 관련한 다른 통계도 연구팀의 분석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취업정보 사이트 인디드의 통계를 보면 AI 업무 관련 채용 게시물은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데이터 분석 및 과학 관련 채용 게시물은 30.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개발 관련 채용 게시물은 33.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여러 기업이 AI 사업에 역점을 두며 다른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I 사업을 포함한 자사 사업의 우선순위 변화를 이유로 여러 분야에서 인력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AI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지출을 줄여왔고 애플은 10년간 개발을 추진해온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을 접고 일부 직원을 AI 관련 업무에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기업들도 AI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연봉 지급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 에이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4분의 3이 AI 전문가에 대해 급여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T 업계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채용을 줄이고 비용 절감 조치에 나섰다며 그 뒤 회복력을 입증한 시장은 AI 분야라고 집었습니다. 미국 교사들이 오르지 않는 임금과 훈육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 지쳐 계속해서 교직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미국 내 많은 주에서 공립학교 교사의 이직률이 정상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역 내 공립교사의 이직 현황을 공개한 10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여름에는 이직률이 낮아졌다가 2022년 급격히 치솟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에는 공립교사 이직률이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컨대 애리조나주에서는 교사 이직률이 2019년 14%였다가 2020년 13.1%로 감소했고 2022년 18.5%로 치솟았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팬데믹 이전 교사 이직률은 12% 미만을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이 비율이 15.3%, 지난해에는 14.1%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교사의 공석 비율은 4.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교사 이직률은 주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 공립학교에서 더는 교육 활동을 하지 않게 된 교사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처럼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배경으로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임금과 팬데믹 이후 악화한 학생들의 문제 행동 등이 꼽힙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는 6만 6천 달러 정도로 물가 상승률에 의한 조정을 제외하면 수십 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신규 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로던 카운티의 초등학교 교장 폴 팩은 올해 교사 2명을 충원하려 했지만 끝내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며 버지니아는 물론 전국적으로 교사 후보자 풀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규제당국이 대부분의 신용카드 연체료를 $8로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5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국은 100만 개 이상 대형 신용카드 발급사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8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전체 신용카드 부채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32의 수수료를 인하해 가구들이 연간 $100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아온 정크 수수료 단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정크 수수료, 즉 쓰레기 수수료는 불필요한 핑계나 구실로 대출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이용료 내지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은행 당좌 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주택담보대출 승인 마감 단계의 추가 부담금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CFPB는 지난 1월 과도한 당좌 대월 수수료를 억제하는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높은 생활비로 고통받는 미국민들을 돕는 방침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로히 초프라 CFPB 국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거대 신용카드사들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정크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번 규정 개정은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신들의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뒤에 숨는 시대를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업계는 CFPB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체료를 지불하고 신용 점수가 손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CFPB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후에 발효될 것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잠을 자던 중 전갈에 고환을 물린 한 LA 남성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LA는 아고라 힐스에 거주하는 마이클 파르치가 지난해 연말 휴가를 즐기기 위해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시안 호텔에서 잠을 청한 파르치는 유리 또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무언가가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간 파르치는 자신의 속옷에 매달려 있는 전갈을 발견했습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불만을 제기한 파르치에게 호텔은 보상으로 투숙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증이 심해진 파르치는 병원에서 그의 고환이 전갈에 물렸다는 진단을 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시안 호텔 측은 모든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으며 이번 사건을 대응할 때 이를 준수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비리그와 명문대 입시 전략에 관한 대학 진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 진학에 성공한 학생의 입학 원서를 공개하며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하는지 공개했고 아울러 크림슨 에듀케이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및 커리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학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림슨 에듀케이션은 모든 단계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함께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총 2시간 남짓 소요됐고 세미나 후에도 개인적인 진학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학부모 H씨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찬 정보들로 아이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는 뮤지컬 달고나 갈라 콘서트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 콘서트는 가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나는 눈을 감고 나의 어린 시절, 나의 고향, 우리 동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나는 내가 살던 그 동네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라는 주인공 지희의 나레이션으로 극은 시작됩니다. 내가 살던 동네, 첫사랑, 그리고 이별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은하철도 999,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첫사랑, 여행을 떠나요, 이등병의 편지, 소녀, 이별 이야기,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등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인기를 얻었던 16곡의 가요가 객석을 흔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달고나는 작년 12월 첫 무대를 사랑한 관객들의 호응 속에 앵콜 공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정은 음악 감독의 지휘 아래 임미라, 김근영, 박주미, 이진욱, 표경진 5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꾸몄으며 100여 명 정도 모인 관객들은 이들의 무대를 보며 뜨겁게 호응했고 함께 합창을 하며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달고나에서 새우 역할을 맡은 성악가 이진욱 교수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돼 설레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기대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감동을 받았다는 관객의 소감과 반응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달고나 갈라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 서정은 감독은 한국에서 2001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금상수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갈라쇼 음악 감독, 연주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서정은 감독은 한국에서 뮤지컬 달고나 초연부터 음악을 맡아 함께했습니다. 1970년 서울 어느 달동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음악과 함께하는 추억여행, 달고나 갈라 콘서트는 오는 9일 5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다시 한번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